여러분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화요일입니다. 밖에는 비가 지금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요. 장마로 접어든 것 같네요. 제가 요 며칠 사실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다음 주에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제가 굉장히 이제 좀 안 좋더라고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 정말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말로 지금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으면 이게 몸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몸이 무기력해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책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런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번 주 주말에 시간을 내서 아들과 아들 친구들과 함께 펜션에 이제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그렇게 이제 바깥바람을 좀 쐬고 나니까 저도 아들도 굉장히 그 시간이 좋았겠지만 저 또한 이렇게 좀 리프레시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뭐랄까, 가족의 의미,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글이 있어서 그 글을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 속에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추억이라는 부분을 오늘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가족의 의미,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추억에는 묘한 매력이 있어서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누면 나눌수록 인생은 풍성해지죠. 꼭 좋은 일만 추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괴로움이나 상처를 남긴 나쁜 일도 시간이 흐르면 추억이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많은 추억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추억은 마치 보물상자 같습니다. 열었을 때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죠. 현실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근심 걱정 하나 없이 티 없이 맑고 행복했던 시절.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이 지금도 종종 그립습니다. 그저 주변 모든 것이 신기했고 아주 작은 일에도 크게 웃고 떠들었으며 어둠조차 설렘으로 빛나던 나날이었는데 왜 지금 제 서랍 속에는 근심만 수북이 쌓여 있을까요? 그런 현실의 고달픔을 위로해주는 것도 바로 추억인 것 같습니다. 지난 일을 아름다운 이야깃거리로 만들어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활기를 불어넣고 다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죠. 용기만 잃지 않는다면 나를 힘들게 했던 추억에서도 새로운 깨달음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추억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는 한 소설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안 만나는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가령 추억 속에 살아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어버려.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잖아. 지금은 너하고 이렇게 손잡고 있지만 손을 놓고 헤어지면 두 번 다시 못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계속 만나야 한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가네시로 가즈키의 연애소설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나오키상의 최연소 수상 작가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소설가인데요. 특히 저는 앞선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추억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현재로 만드는 일, 즉 추억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계속해서 추억을 만들며 서로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추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는 만나지 않는 사람과의 죽은 추억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 만나고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살아있는 추억입니다. 둘 중에서 우리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계속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추억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새로운 추억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처럼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 죽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며 아꼈던 관계라도 말이지요. 최근에 옛 친구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해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헤아리기 힘든 슬픔을 알기에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빈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마주한 친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담담했던 것 같습니다. 조의를 표한 후 장례식장 한편에 앉아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승환아, 고맙다. 절 보며 방긋 웃어주는 모습에 여러 감정이 들어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하던 찰나 친구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거 봤으니 됐다. 비록 잠깐이지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살아있는 거 봤으니 됐다 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소중한 이들을 언제든 볼 수 있다고 여기지만 정작 만나지 않으면 정말 살아있는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남이라는 것을 저는 가네시로 가즈키의 문장과 앞서 언급한 친구와의 일을 통해 더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거나 SNS 친구 목록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처럼 서로 만나지 않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관계가 훨씬 많은 건 아닐까 하는 슬픈 생각도 듭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좋아요를 누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직접 만나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누고 또 온기를 나누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편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말로만 언제 만나자,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진 않나요? 저 역시 이런 빈말을 버릇처럼 던진 적이 많은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연락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나는 것이지요. 만남에는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저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준비하는 시간, 만나러 가는 시간,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 등 그 많은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 쓰는 거니 정말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는 일입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겠다는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하죠. 물론 이를 위해 감수해야 할 일도 많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 사람과 서로 말을 나누고 온기를 나누며 차곡차곡 추억을 쌓는 것 말입니다. 즐겁고 좋은 일뿐 아니라 힘들고 나쁜 일도 그렇게 함께 겪어내면 좋은 추억이 됩니다. 추억은 잘 공간화되어 있을수록 그만큼 더 단단히 뿌리박아 변함없이 존재하게 된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이라는 책에서 추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히 뿌리박은 변함없는 관계라는 것은 결국 서로 같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느냐가 좌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관계는 늘 동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 이런 명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끊임없이 만들고 공유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으면 그 어떤 중요한 관계도 결국 의미를 잃고 맙니다. 얼굴을 보며 식사 한 끼 제대로 나누기 어려운 가족, 서로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친구나 연인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고등학생 시절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조금 서먹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 일로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겨 다니게 되어 겨우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뵐 수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늘 인자하게 웃으며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아버지였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아들 얘기 좀 하자 라고 말을 거셔도 딱히 할 얘기가 없는데요 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할 뿐이었죠.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진 것은 서로 조금씩 노력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관심사를 공유하면서부터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도 늘리고 캠핑도 다니면서 새롭게 추억을 쌓아 나간 거죠. 그제야 저는 아버지의 깊은 속 얘기를 들으며 조금씩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됐고 제가 느꼈던 감정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억을 만들어간 덕분에 지금은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화도 많고 서로 대화도 잘 나누게 됐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은 꼭 과거의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깝다고 생각하는 관계일수록 추억을 계속 만들고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속해서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그 관계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추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속해서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그 관계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먼 훗날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금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능한 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계속해서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추억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자 축복이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추억을 만들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